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건축사, 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정구입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촬영 및 미디어 송출은 코디앤미디어 김대근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원용의 건축 톡톡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빨라요? 네, 그렇죠. 예. 우리 김정민님은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그 영화를 좋아할까요? 아마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을 영화의 주인공이 대신 살아주는 것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대리 만족 같은 것도 있고 영화에서는 실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꿈처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와 건축에 관한 이야기. 우리 삶이 영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김규린 건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린 건축사님은 충남 보령에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죠. 예. 네, 우리 김규린 건축사님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규린 건축사님은 현재 좋은 집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시고요. 한남대 겸임 교수시고 한국 네, 여성 그렇죠. 건축사회 이사를 맡고 계시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규린 건축사님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 오래 하셨잖아요. 영화제에서부터 좀 뵀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근데 영화를 그렇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라기보다는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영화를 보면은 저는 한 번을 보지를 않고 4번, 5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번은 건물만 보고요. 주로 제가 건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또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제가.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대사를 찾기 때문에 또 한 번 보고요. 이렇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분석 아닌 분석을 하면서 영화에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남들은 그냥 이야기 위주로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저는 이야기 속에 배경이 된 건물 위주로 영화를 보기 있는 걸 느끼죠. 네. 와. 아니 저희는 이렇게 뭐 이렇게 풍경 좋은 자연 네네. 이런 모습은 이렇게 보는데 네. 건물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데 생소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더더구나 여기에 영화에 나오는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네요. 또 다른 주인공이고 조연이고 어떨 때는 주인공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는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가 보는 방식을 살짝만 이해를 하시면 영화 속에 저게 있었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되죠? 네. 그러면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젝트 PPT 보시면서 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뻐요. 예. 광고 사실은 모델 같습니다. 지금보다 한 2년 전인데요. 그 사이 제가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거는 제가 지은 건물 안에서 건축주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어떤 분이 찍어주셨는데 너무나 제가 행복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면 소위 출산 후 사진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건물을 네. 낳고서 이제 보낸다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출산이라기보다는 저는 저 건물은 그야말로 아직도 제가 출산이고 품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을 건축주와 이제 커피도 건축주가 내려주신 건데 그분이 내려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건축사님처럼 저도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저희가 그 모습이에요.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럼 저처럼 사시면 돼요. 인절에도 공부하세요. 했던 그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영화 속 건축, 영화인 건축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보통은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시나리오 위주로 이제 이야기 위주로 보는데 저는 그 안에 건축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이 도대체 저 영화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면 이게 가위손의 한 장면이에요. 가위손에 에드워드가 살고 있는 성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컷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보기에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우울한 건물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는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 더더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주게 하는 그 컷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컷입니다. 보통 영화 하면은요, 저는 좀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공간적 해석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쓰는 공간은 그야말로 공간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역할이 주인공이 굉장히 좋을 때는 아주 환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우울한 모습일 때는 배경조차도 굉장히 우울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영화에 보여지고요. 건축은 공간을 생성을 하죠. 건물을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야기가 담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하고 건축하고 참 닮았는데 뭐가 닮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밑에 보시면 건축사, 그러면 또 영화 감독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건축주는 우리 그야말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작자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만들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면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저희 건축사들이 하는 일인데 사실은 시나리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의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통해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완성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혼자만이 할 수가 있고 많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은 빈 땅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창의가 되고 하나씩 만들어지고 얹어지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지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세계에 하나둘씩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너무도 비슷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시간의 연결이라고 하는 그 혹자의 그 영화나 건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간이 그 역할을 같이 따라가주는 그런 게 건축의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1926년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근데 잠깐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트로폴리스는요, 플리츠 랑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자가 만들었는데요. 이 플리츠 랑이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미술하고 건축이세요.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건축물을 만들려고 보니까 자기가 상상한 건물들은 그 시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만들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걸 보시면은 건물들이 굉장히 착착착 써 있죠. 네네. 이게 그때 당시에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건축주에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모형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니까 저걸 한번 딱 찍어 보니까 아, 영화들 만들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1926년도에 그 무성 영화예요. 그래서 무성 영화 안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나오는데 아까 영상에서 살짝 보셨듯이 3차원의 고가도로 그리고 초고층 빌딩 그 안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요즘 이제 하늘을 나는 차며 이런 것들이 예. 비행기가 아니군요 차군요 하늘을 나는 차 이런 것들이 다 공간에 나타나잖아요. 미리 1926년이니까 몇 년 전이니까 벌써 90년 전에 그걸 상상을 하고 실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2000년도에 아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서 만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다음 영화 보시면은 그거를 영향을 받았던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도 이 리들리 스콧 감독 역시 미술을 전공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했고 건축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화랑 굉장히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뭔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블레이드 러너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저 화면이 그 아까 메트로폴리스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저 건물하고 이 블레이드 러너 오른쪽에 있는 건물하고 많은 부분 같으시지요. 유사성이 그렇죠. 있네요. 너무 유사하시죠. 예. 그러니까 1926년대 영화가 이 블레이드 러너는 1990 몇 년도 영화일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영화죠. 그런 거 같네요. 예, 릭백송의 오원소도 그렇고요. 많은 영화들이 그 아까 메트로폴리스 영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미래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아, 이게 뭐냐면요. 마이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 건축가 루이스 칸의 아들 나다니엘 칸이라고 하는 그 다큐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주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아버지가 자신이 그러니까 감독이 10살쯤 됐을 때 펜실버니아 역사에 죽어 있었던 거를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봤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루이스 칸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왜 돌아가셨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었겠죠. 그래서 아들은 그 10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그 반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세 번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분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아버지가 만든 건물들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하나씩 만나면서 아버지와 화해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 마이 아키텍트가 그래서 건축물을 화해의 매개체로 썼던 영화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독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 대한 모든 원망도 건물을 통해서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저한테는 다가왔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였던 루이스 칸에 대한 그 정보라고 할까요? 네네. 또 그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읽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거기 사는 네, 사람을 맞습니다. 통해서. 네네. 근데 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 건물이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고 저기한테는 축복이라는 얘기를 해서 방글라데시 그렇죠. 국회의사당 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는 장면이 이 포스터 사진이에요. 예. 근데 저 서 있는 그 아이가 자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아이를 통해서 그 방글라데시 안에 그 국회의사당에 대한 그 시민들의 너무 사랑스러운 건축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 이런 걸 내려놓게 되고 자신도 거꾸로 그 건물에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건축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것도 건축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이거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가을로라고 하는 영화가 1995년도 영화가 아니라 2006년도 영화입니다. 그러면 1995년 6월 29일 사랑이 멈췄다 했죠. 그날이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난 날이에요. 근데 그 사고에 있었던 매몰된 사람의 한 사람과 그리고 저기 주인공인 그러니까 죽은 약혼자와 그리고 유지태가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풍백화점 사고를 연관된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고 싶은 거예요. 감독님은 10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걸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즈음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성수대교 맞아요. 사고도 있었고요. 예. 대구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야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잊혀지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잊혀졌는데 이 김대승 감독은 이걸 갖다 한번 경종을 울려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과연 이걸로 끝을 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감독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를 치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가을로가 그 치유의 방법론이 자연과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축물이었냐면요. 다음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우이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막이죠. 그죠? 근데 이 사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우이도의 섬에 이렇게 모래가 날라와서 쌓인 곳이에요. 우이도라는 섬에서 그 모래가 이제 바람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 꼭 사막처럼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사막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일기를 써놨었어요. 약혼자와 다시 결혼을 하면 그 신혼여행을 우이도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유지태가 그 우이도부터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그녀가 갔었던 곳에서 하나둘씩 그 자연과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의 그 삼풍백화점의 사고며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나왔던 것이 소세원인데요. 소세원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건수사님도 가보셨죠? 네, 가봤죠. 네.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냥 좋던가요? 아니면 어떤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따로 있으셨는지요? 저는 소세원을 몇 번 가봤어요. 네네. 굉장히 편안한 느낌 많이 그쵸? 들었어요. 예. 굉장히 편안하죠. 여기서는 특히 저는 여기서 자연이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촉감, 바람에 의한 예. 바람 되게 많이 부는 곳 같아요. 여기가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요. 예. 대나무 숲이에요. 양옆에. 예, 예. 근데 그냥 날씨 좋은 날 가면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날씨가 약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잖아요. 예, 하는 그렇죠. 소리가 예. 납니다. 대나무가 울게. 예, 그러면은 거기서 소세 하는 소리가 납니다. 소세원은 그래서 소세원이에요. 이 맑고 깨끗하란 뜻이에요. 소세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생각나는 곳이 여기 소세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가정여행을 갔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왼쪽에 죽은 주인공이 수첩 하나 들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죠. 네. 그것이 단풍잎 같은데? 예, 단풍잎이죠. 예. 영화에서 보면 그 단풍잎이 이렇게 그 물길 따라 따라와서 현재 이쪽이요. 살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한테 잡혀집니다. 그래서 시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저 물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영화 보면서 사실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특히 이곳에서는 시간, 공간,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러면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그 고리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사실은 가을로란 영화에서 이 소세원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소세원은 꼭 한번 안 가보셨으면 가보시면 저도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영원히
예, 딱 네네. 이렇게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네. 공간이어가지고 예. 시공을 초월한 어떤 그런 만남이 네네.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올해가 삼풍백화점 분기에 20주년 네, 되는, 맞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몇 달 뒤면 그렇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삼풍백화점의 그 구조봉사 활동을 제가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 속에서 제가 3일 동안 음.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 네.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러죠. 영화 제작할 때 그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필름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메이킹 필름에 그 콘크리트 잔해 안에서 여자 주인공 둘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 씬을 찍는 장면이 메이킹 필름도 되어 있는데 네. 그 분들조차도 찍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네. 하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그럼- 막 이렇게 감정이 전이가 그대로 되면 예. 다음 영화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김기덕 맞아요. 감독님 예. 영화예요. 너무 봄, 여름, 아름다웠어요.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에서 제목에서부터 이제 윤회가 느껴지죠. 동그란 예, 그게 느껴지는데 여기가 주산지라고 하는 인공 저수지입니다. 네. 근데 인공 저수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에 모든 영화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통해서 영화를 찍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세트가 직접 저기에 만들어진 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저수지 한 가운데 정자가 사찰이죠. 여기서는 예, 그렇죠. 하나가 덩그러니 암자- 떠 암자 있습니다. 같은. 근데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저는 건축학도였었으니까 저거 어떻게 떠 있을까? 저거 어떤 구조로 돼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뜬 구조니까 밑에 뭐 수첩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떠 있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영화 보면서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통 이제 동선을 생각을 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도 동선을 생각하는데 딱 두 번째 오른쪽에 보면은 일주문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일주문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이의 모습에서 청년, 장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윤회를 보여주는 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건축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윤회 사상도 있고 결국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주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건물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좋은 예라고 저는 보여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가 개론인데요. 유명한 영화죠. 너무 네. 유명한 영화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이용주 감독님이 저기 건축학도시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도 꿈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러실 아직도 것 같아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그런데 좋아하시는데 해야죠.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들면 어떤 영화가 될까도 되게 궁금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뭐 상업 영화가 아닌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담고 싶더라고요. 여과 없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다큐를 찍어도 약간의 트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 없이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는 싸움도 그대로 담고 싶어요. 리얼로. 예, 리얼. 요즘 리얼이 야생? 대세잖아요. 예. 야생 리얼. 그래서 이 건축학개론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영화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좀 건축 얘기도 만든 별로 거죠. 없었어요, 사실은. 한번 근데- 만드세요. 예. 야생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길을 끈 게 뭐냐면 이 과목이 건축학 개론이었어요. 두 주인공이 첫사랑의 공간이 그 건축학 개론이 했던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학 개론이라는 제목이 나온 것이 그 공간에서 이제 첫 만남을 통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보면 과제가 동네 여행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 그래요. 동네 여행하는 과제를 내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여기 대사가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건축학 개론의 시작이다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영화 하면은 영화 속처럼 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 그러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영화 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에 내가 주인공이면 그것도 영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놓여 있는 책상 그리고 침대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동선 따라서 이제 가보면은 맨 처음에 현관 들어가죠. 그럼 거실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작은 집은 주방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동선들에 의해서 하나씩 자기를 그려보면 이미 저는 그 안에서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제 저기 말했던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한 번씩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나는 그 속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건축 굉장히 얘기를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단편단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건 이제 뭐 더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건축 영화 속 건축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화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여태까지 본 영화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가 있으면 한 3개 정도만 봤다면 네. 4, 5, 6, 7 그 이면을 보는 분의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이 영화가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종합을 다 안 보고 그냥 반편의 영화만 봤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이야기를 보셨다면 예.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배경들이 있었지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그렇죠. 안에 건축물에 여기는 문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이유가 생깁니다. 네. 그럼 더 보는 재미가 더 많아지죠. 디테일한 그 맛을 느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원용의 건축톡톡 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규린 건축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원용의 건축톡톡 제 2부에서 김규린 건축사님 모시고 영화 속 건축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영화로 우리의 그 건축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흥미 위주로 가자면 이 영화를 고르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영화 속 배경으로 뉴욕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 복잡하고 고층 빌딩. 네, 뭐. 고층 빌딩에 막 굉장히 뭐 그 주변 사람들이 희낙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지만 악마의 변호사 또는 악마의 대변인 이렇게 되는 영화인데 주인공을 한번 보세요. 키아누 리브스하고 알바치노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아유, 멋진 분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영화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 제작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 세트가 이미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거를 영화 속에서 찾아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 그러니까 64번의 승승장구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굉장히 시골이라고 하면 뉴욕보다는 굉장히 소도시죠. 그 소도시에서 변호를 맡아서 64번이나 계속 승승장구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제안을 받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로펌에서 콜을 하는 거죠. 집도 주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러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더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부부가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의 아내와 너무 들떠서 뉴욕을 갑니다.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본 겁니다. 이 스케치를 해서 이 장면에서는 이걸 보여주고 이 장면에서는 좀 더 권위적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아누 리브스가 입성한 그 뉴욕에서 만나는 공간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맨 위에 같은 경우는 그 로펌의 최고 권위자이죠. 밀턴이라고 아까 그 알파치노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의 그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은 밀턴의 아파트인데 굉장히 좀 궁전 같아요. 궁전 같죠? 네. 그리고 그 스케일이 사람의 스케일이 만약에 1이라고 보면 보통 우리는 집은 3의 배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6, 7의 배수. 사람을 굉장히 작게 만들지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공간들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는 오피스 로비죠. 로비인데도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뭔가 경직되어 있는 듯한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올 만한. 그리고 맨 밑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로비가 그 바깥을 그 뉴욕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커튼홀이라고 그러죠. 유리로 다 제작이 돼 있는 그렇게 정상이 돼 있습니다. 저 맨 윗장면은 화장실입니다. 근데 이 화장실이 왜 나왔냐면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여기서
연결고리처럼 연결이 돼요. 잠시 여기에 반지를 놓고 손을 닦습니다, 주인공이. 근데 그 닦고 난 다음에 장면이 들어가서 그 뭐죠? 변론을 한 사람이 이기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범죄자였던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중에 깨어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영화는 사실 복선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장치에 집어넣죠.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장면은 플로리다 주에 엄마가 굉장한 기독교적이세요. 기독 신자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 굉장히 풍광이 조용하죠. 그리고 이 밑에 장면은 그 굉장히 굴곡이 있는 편안한 시골 길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이제 제 입성한 뉴욕입니다. 뉴욕인데 굉장히 좀 어둡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림자 진 부분이 많이 내려다 보이시죠?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이 사실 이런 화면들의 장치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조차도 뉴욕은 뉴욕인데 왜 저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밑에 장면 보면은 뭔가 이제 그림이죠. 그림이긴 한데 신의 그림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뭔지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음하죠.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예, 몽환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는 그런 이유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림자는 더 굉장히 강해지고 위에서 스카이 뷰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버드 아이 뷰라 그래가지고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조감도가 새가 보는 뷰가 조감도예요. 그래서 버드 아이 뷰라고 하는데 그런 뷰로 이제 밑에를 내려다 보면서 이게 뭔가 이 곳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밝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약간의 네, 뭔가 그렇죠? 곡선을 까는 그렇죠? 살짝.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이 뉴욕의 가리라고 하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만 나와요. 그 뉴욕이 이 뉴욕이야 싶을 정도로 영화 보면서 그 뉴욕을 제가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그곳이. 근데 절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뭔가 복선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제 이 시시각각으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와가지고서도 모든 문제의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승승장구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통 뷰 하나를 거치고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 그림자 지고 아침으로 됐다가 점심 됐다 저녁 됐다 해서 이렇게 자꾸 시퀀스가 바뀌는 게 있어요. 똑같은 뷰인데 계속 탁탁탁 바뀌는 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뷰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그렇죠. 그 시간의 흐름에 건물은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지된 건물이 과연 정지되어 있을까요? 정지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구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다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게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 장면에서 아마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밤도 됐고요. 화려한 밤이긴 한데 왠지 뉴욕 같지 않은 밤이에요. 그죠? 시간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같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중간중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그 생동감은 좀 덜해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 시간 흐름을 내가 나 숨가 풀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그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가요. 다음 장면 보시면 또 이런 병들이 아까 그 뷰가 계속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 어디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일이 이제 터질 것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음 장면에서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시놉시스 세트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로비가 위에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까이 가면 뉴욕의 그 다리며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 주인공은 저기에서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가졌어라고 하는 제스처의 그 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서서 내가 모든 걸 지배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뷰를 컷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그 안에 벽체가 지금
건설님 뭐시죠?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네, 노출 이게- 콘크리트. 네. 예,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건축사님들이 많이 쓰는 그 건축 기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내부에 노출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저 자체로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콘크리트 덩어리 자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고 굉장히 여기는 차갑고 따뜻함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색채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던함도 있겠지만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무언가 군더더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에 그 변호사 로펌의 그 이미지를 더 부과하고 있는 뷰로 되겠죠. 다음이요. 여기 보면은 맨 윗장면에 이 메트로폴리스 아까 영화 잠깐 보여줬었지만 그 메트로폴리스에서도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에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작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높이가 거의 7, 8배 되는 높이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작아 보이고 건물에 오히려 내가 잡아먹히는 듯한. 그러니까 욕망에 의해서 나는 욕망이 최고로 올랐다 그래서 뭐 다 거느릴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에 저는 자기가 먹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저기 벽난로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지 낭만적이고 예. 뭐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저거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배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벽에 매입되어 있어요. 벽에 매입된 난로는 온기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연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벽에 매입된 거는 열기라기보다는 과시의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떡. 그렇죠. 그림의 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저 맨 마지막 그림은 사실은 이제 옥상 꼭대기에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 밑에 보이는 모든 뉴욕이 내 거예요. 그리고 저 물 위에 올라가면 이미 바다로 연결됐을 때는 삼켜버릴 듯한. 그러니까 욕망의 최고조로 당한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저 위에 그 두 주인공이 서 있는 장면 컷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둘은 이미 뉴욕도 다 먹어버렸고 자기가 오를 때가 최고로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지요. 다음이요. 아까 그 물의 연속인 것도 보여드릴게요. 바다하고 연결된 거 보이세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묘하네요. 이렇게 묘하죠. 찾으니까. 네, 설명 예. 듣기 전에 저게 무슨 장면인가 했어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그 태국이나 이런 데 요즘 그 휴양하러 가면 많이 저런 네,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요즘 그렇죠. 그거와는 좀 더 다른 도시를 삼켜버린 듯한 그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욕망의 최고조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밑에 장면이 앞건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장면 보세요. 화살표를 연상케 하는 그 그러네요. 로드가 사실은 저기 가면 낭떠러지거든요. 예. 저기 화살표가 네네. 뭔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위에 보여줬던 그 연결처럼 여기 네. 물이 옥상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계속 연결돼서 길을 가다 보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저 화살표의 끝을 가면 그대로 낭떠러집니다. 근데 그 낭떠러지에 과연 이 사람들은 와 있다라고 느끼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끝을 맺어지는 건 사실은 그게 암시예요. 이 영화에서 저기 끝엔 뭐가 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게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떨어질 것만 남아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컷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요. 저기 너무 멋있다.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저 영화를 보면서 이미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컷은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여주는 저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근데 아버지인 그 알파치노가 악마거든요. 근데 악마가 저 둘을 엮어서 탄생을 된 악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통해서 관음에 대한 거 많이 느끼시죠? 이게 살짝 보면서 느껴지는 저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를 유도한 컷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게 다 오픈이 돼 있으면 볼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봐버리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라인드 효과. 장치가 그렇죠. 그 흥미를 더하게 예,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요 장면도 사실은 거의 저한테는 뭐 심리학의 대가들 같아요. 영화를 그렇습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아까랑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주인공의 아내가 이곳에 왔는데 이상하게 계속 불안하고 강박관념이 들고 누군가가 악마들이 자꾸 자기한테 손짓을 하는 걸 갖다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내를 떠나버리고 아까 그 이복 동생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보기에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네. 굉장히 뭐 가구들도 기가 막히고 밖에 보이는 풍경이며 거기 파스텔톤 벽체까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저 공간은 행복한 이야기가 나가야 될 공간인데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왜 저걸 극적 반전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한번 컷 보실까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장면인데 아까 그 세트 했던 것 중에 맨 위에 밀튼의 그 집무실 최고층에 있던 거기 뒤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저게 이제 영화에서는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에서 수많은 악과 선과 만나고 헤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영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이제 악마라는 설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인가요? 조각인데요. 사실은 저게 영화에서는 다 움직입니다. 그래요? 네. 저 장면이 계속 연결되면서 거기서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러니까 그 둘의 이복 남매잖아. 이복 남매를 연결을 해서 악마를 탄생시키고자 싶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뒤에서 영상으로 이제 악마가 손짓을 하는 거죠. 해야 된다 속삭이는 것도 같고 천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 갈등 상황을 갈등을 갖다 보여주는 벽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일반적인 벽면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에서는 큰 장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면들이 일어나죠. 예, 아까 그 벽화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둘이는 이제 맺어질 것처럼 유혹을 이제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치기 위해서 본인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다 없어져 예, 거죠. 그러면서 아까 첫 번째 화장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실을 봐서 그 본인이 변호하기로 했던 사람이 진짜 범죄자인 거를 감지를 해서 원래의 플로리다의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사실은 여기 중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내가 그런 강박관념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앉아있는 장면을 해서 되돌아와서 영화가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완전히 뭐 악몽 하나를 꾸고 난 것 같은 네네, 느낌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영화 속에서 처음에 장치했던 그 화장실로 다시 들어와서 연결고리가 돼서 재밌네요.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영화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보지 않고 보게 되면 어쩌면 심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제는 영화를 볼 때 건축을 좀 유심히 보게 되면 저게 저 장면에서 저것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본인도 희열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그렇군요. 그거입니다. 네. TV에서 영화 해설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럼요. 하더니 네. 건축을 배경으로 할 때 감독의 의도하는 바가 저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읽어내니까 훨씬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규린 건축사님 모시고 지금 데빌스 어드버킷에 대한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건축 톡톡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용의 건축 톡톡 3부에서 김규린 건축사님 모시고 영화 속 건축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사님 3부에서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목은 좀 야합니다. 적과의 동침이거든요. 줄리아 로버트 주연의 네네네, 영화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영화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까? 저는 숙제로 어제 봤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면 얘기가 좀 제가 질문을 많이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잘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영화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요.
제목에서는 그 Sleeping with the Enemy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적과 동침을 왜 할까 이런 생각하고서 사실은 영화 이 포스터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왔는 게 반쪽의 얼굴하고 온전한 본인의 얼굴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반쪽의 얼굴을 그 적이라고 하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전한 사람의 얼굴 두 컷을 넣은 게 아니라 반쪽만 집어넣어서 이제 그 표현을 한 게 사실 이 포스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 속에 장치되어 있는 건축의 디자인 요소를 하나씩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 영화를 좀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의 인트로가 굉장히 고요한 바닷가에서 시작이 돼요. 네, 뭐 끼룩끼룩 그 갈매기도 울고 주인공은 굉장히 좀 한가롭게 조개를 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 좀 아름답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여자의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이따 보여주겠지만 집이 한 채가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집인데 왠지 슬픈 거.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영화에서 보면 지금 이 두 컷을 잡아놓은 게요.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바닷가와 오른쪽에 있는 이 시골 마을은 정반대의 주인공의 상황을 대변을 해줘요.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것은 주인공이 적과의 동침처럼 그 남편한테 구속이 되어서 사는 바닷가였고요. 오른쪽은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속이고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사는 곳에 첫 번째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마을의 풍경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정반대의 두 이야기가 모아지겠구나라는 일단은 살짝 이해는 되시죠?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좌측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닷가의 그 집입니다. 누가 봐도 교도소 같아요. 교도소 같으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90년대 영화인데 1991년 영화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사님 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91년 당시에 바닷가에 저 정도로 지어진 것은 요즘 말로 하이테크 대저택이죠. 대저택이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깔끔하고 뭐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근데 또 한편은 관리가 어려울 텐데, 그렇죠?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난방이 잘 안 돼. 바닷바람 불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에 되게 약하단 말이죠. 근데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너무 하셨어. 어려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맞습니다. 건축가라면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갖게 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 건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온통 하얀색이에요. 맞아. 그죠? 결벽증 환자 아니야? 어떻게 아셨어요? 주인공이 결벽증 환자입니다. 여기서 그 결벽증을 대변하는 그 건물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온통 다 유리예요. 지금 우리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구조체라고 하는 거 있죠. 건물을 지탱해주는 구조체 빼고는 모두가 다 유리예요. 그래서 저게 과연 뭘 의미할까? 사실 영화 시작 전에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 습관이 있더랬죠.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면서 저거 알겠다. 누구든 밖에서 감시를 할 수가 있다. 안에서는 밖에 다 볼 수 있지만 거꾸로 감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저 감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섭죠?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갑자기 무서워지죠? 투명관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 보면은 이 밑에 컷은 바다가 반대쪽 방면에서 바다가 보여요. 투과를 해서. 그죠? 그러니까 영화 안에 모든 것들은 그냥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오픈이 되는 상황이에요. 거짓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반면에 오른쪽 주인공이 탈출을 해서 살게 된 마을입니다. 복잡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까 그런 하이테크 건물이 아니라 전형적인 밀국 전통주택, 목조로 대한 전통주택이죠. 그리고 왠지 안정적이고 동네 사람들이 저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을 때도 손 내밀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장소가 완전히 열려 있지만 완전히 고립된 공간. 고립무원.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지나다가 툭 치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다음번에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아까 그 건물 안에서 이제 바다를 본 거예요. 주인공 둘이 너무너무 보기에는 진짜 인꼬부부 같고 화려하고 저런 낭만이 어딨어 이렇게 보여지죠. 자세히 보세요. 바닥 재료가 다 비쳐요. 정말 그죠? 너무 저- 불안해 보여요. 완전 불안하죠. 요즘 관리하느라고 힘들 텐데. 우리 원사님 계속 관리 얘기하시는데 자국 안 나게 닦아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그 금속성의 그 차가움. 네, 차가움 그리고 유리, 잡철 내지는 그런 것들로만 되어 있어요. 모든 소리들이 다 울려져요. 소리까지 울려지는데 오른쪽 보세요. 패브릭 소파의 벽지, 다 스며들죠. 실크 벽지, 뭐 거기다가 커튼까지 모든 소리들이 다 흡수가 되고 다 받아주고 그야말로 뭐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마음껏 용서가 되는 그런 집이죠. 그러네요. 나는 왼쪽 집에서 살래, 오른쪽 집에서 살래 하면은 오른쪽. 저 영화 이후로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요. 우리 건축자들이 설계는 또 왼쪽 집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거는 있어요. 또 네. 있지요. 저도 이제 이따가 얘기를 드려야겠죠. 제가 짓는 집들이 또 저런 식인데, 근데 그 집은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죠. 달라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영화와 건축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고리거든요. 네, 네. 그 안에 어떤 삶.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움과 따뜻함 뭐 그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소품 하나하나 다 보세요. 여기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 소품 있죠? 맞아요. 이쪽 소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편안한 꽃이고 낮은. 화분이고. 예. 네.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더 재밌습니다. 결벽증인 남편이 아내를 구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과의 뜻으로 빨간 장미를 갖다 줘요. 근데 그 장미가 과연 좋을까요? 전혀 아니죠. 너무 또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쁜 꽃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꽃 보세요. 주인공이 그 집에 가가지고 펜지꽃을 창문에다 이렇게 하나둘씩 놓습니다. 전혀 다른 소품인데 소품조차도 여기에서는 다른, 예, 건축의 일부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 헤어스타일도 확 완전히 달라졌네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 자유분방이죠. 네. 아우 또 그런 거 관심 많으신가 봐요. 지금 봤어요. 한수 배운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밑에 보면은 그 결벽증인 남편이 그 싱크대 줄 안에 세워놓은 거. 예, 싱크대 안에 모든 것들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라고 해서 이거를 지적을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새로 간 집에서 수건을 걸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남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듯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휘젓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저 장면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품을 통해서 이제 변주를 네, 주는 네. 거죠. 이거는 이제 영화 중반에서 남편이 알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자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추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위에 보면 그 뷰라고 하는 게 아까 조감도 뷰라처럼 카메라 앵글이 밑에서 위를 받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죠? 수평이나 사람의 눈높이에서 화면을 찍어내면 굉장히 편안한데 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그죠? 그 긴장감의 고조를 여과 없이 이 영화에서는 많은 부분 보여줘요. 아까 그 바닷가의 뷰도 네, 네. 조감도 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밑에서 쏘아올린 뷰는 그나마 첫 번째 컷이나 그러니까 앞에 인트로에서 살짝 그 고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모든 뷰가 이제 약간의 앵글 각도를 좀 높이 줘가지고 기적 긴장감, 사람이나 소품들을 작게 만드는 효과를 주기 그리고 시작을 이게 합니다. 지금 수평이 아니고 네.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이 더없이 느껴지네요. 광각이죠. 네. 광각 렌즈 네. 뭐 이런 효과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렌즈 보면은 그 공간을 더 넓게 찍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네,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형적으로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 오각형, 육각형 예, 예. 찌그러져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바닥이 불안하거든요. 수평이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찌그러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더 불안한 감이 예, 더 맞습니다. 고조되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이 장면이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사실은 그 여자 주인공이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그 요양원에 남편 때문에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엄마 요양원을 가야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한테 들킬까봐 변장을 하고 가요. 예, 근데 변장을 하고 갔다가 나오는 순간 이 남편이 거길 들어가요. 그 어긋나면서 어긋나거든요. 그 장면에 나와 있는 뷰예요. 극적 긴장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앵글을 그렇게 잡아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네. 권사님 이거 영화 보실 때 그거 못 느끼셨죠? 그때는 못 느꼈는데요. 저는 요 밑에는 느꼈어요. 밑에. 네, 그렇죠. 밑에서는 느꼈죠. 기억이나 밑에는 나십니까? 여기 기억나요. 여기에 네. 지금 놀이공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놀이공원에서 남편이 저기를 보고 있을 때 남편 앞에 네. 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그렇게 남편의 생각했어요? 뒤쪽에 있던 네. 그 놀이기구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사람의 이 심리 코피즈에서 상태. 굉장히 불안하고 막 정말 네. 미쳐버릴 것 같은 심리를 그 그대로 주변에 있는 표현하죠. 것으로 표현하고 네. 있구나 예, 라고 그- 하는 건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잘 보셨네. 역시 건축하시는 분 맞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장소의 법칙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장소는 그야말로 아무한테 손 내밀 수 없는 외딴 곳인데 그 뭐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장소성이 있었다면 오른쪽에 주인공이 찾아간 그 집은 지금 이웃이 벌써 이미 저 한 분이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집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이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간 오른쪽 공간 잘 보세요. 이 오른쪽 하부에 있는 공간은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그 굉장히 좀 남편한테 도망치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무섭죠. 빚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옆집에 굉장히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 남자가 연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연출하시는 그분이 이 여자가 자꾸 이제 기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내면을 끌어내고 싶어서 간 곳이 소품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한테 모든 의상들을 다 입어보더래요. 삐에로 옷도 입어보고요. 거기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자도 쓰게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의 이것저것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장면으로 이 공간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그렇죠. 주는 거죠. 경험을 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오른쪽이 좀 오픈되어 있다라면 이 오픈된 공간에서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끄집어내는 매개체 공간으로 이 공간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장면 중에 그 이따가 아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은 뒤에 파란 배경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고 여주인공이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너무 장면이 있습니다. 아름답겠는데요. 예, 그 장면에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이제 권수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놀이기구 동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혼란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드디어 이제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마을에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옆집 남자와 데이트를 한 장소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격을 하는 공간이죠. 무수한 사람들 속에서 그 군중들 속에서 이 남편은 아내를 찾아내요. 아내만 쳐다보는 네, 거지. 찾아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극적 긴장감은 더 고조를 쳐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 그 앞부분에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하고 그쪽 여자 주인공 사이에 실루엣처럼 커튼죠. 시스루죠. 시스루라 이제 보이는 듯 안 보이듯 이렇게 장치의 요소들로 사람을 써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쪽에는 아내하고 그 남자 친구가 있고 본인은 여기 있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다음 그때 장면. 뒤에서 놀이기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거만 생각나시는군요.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았을까. 여기는 이제 다양한 연출 기법의 이 아까. 장면입니다. 근데 맨 위에 좌측에 그 가로등 켜 있는 저 집이 아까 그 바닷가 집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오른쪽에 보면 가로등이 쫙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이가 빠졌죠. 예예예. 네, 거기가 이 집이 있는 곳이에요. 여주인공이 탈출을 시도할 때 저 가로등을 깹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탈출을 시도한 계기가 뭐냐면요. 이웃집 사람들하고 바닷가로 요트를 타고 나가요. 근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나서 여자 주인공은 빠져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수영을 전혀 못한다라고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 몰래 여자가 수영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저 가로등 하나를 깨요. 가기 전에. 치밀하네요. 그 치밀함은 사실은 그 억압이 심할수록 그 치밀함은 클 수밖에 없었겠죠. 빠뿅이네, 빠뿅. 그래서 저기 밤에 그 이빨 빠진 가로등을 향해서 수영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 이정표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망망대해가 그동안 자기가 처해 있던 삶이었다면 조 이정표 하나가 자기가 지금 탈출하는 그 길인 거거든요. 나침반이죠. 그 길을 자기가 개척을 해놓은 유일한 바다에서 저기까지만 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저 장면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좌측에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별들 그 통해서 이제는 자아를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데 빛이 똑같아. 위에 빛하고 밑에 빛하고 똑같은 푸른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영화는 항상 어떤 그 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이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네, 전혀 다른. 어느 때는 나에게 따뜻함을 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차가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게 영화의 어쩌면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의 뭐 감정도 그렇죠. 그렇죠. 매 순간 달라지는 거. 매 순간 예. 달라지죠.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이 아까 놀이공간에서 그 남편이 그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뷰들을 제가 한번 쫙 잡아봤던 거예요. 오른쪽 이제 거의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막 지나가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품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죠.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장면은 이게 이제 엔딩인데요. 주제를 정리하는데 사실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여기도 반지랑 끝이 나네요. 근데 여주인공이 탈출할 때 끼고 있던 반지를 그 우리 양변기 화장실 양변기에 놓고 내립니다. 근데 이게 금속이잖아요. 잘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무거워서. 네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갔었는데 우연찮게 수영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화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 아내는 수영장을 안 다녔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해서 다시 집에 가서 뒤지다가 그 반지를 그 변기 속에서 발견을 하거든요. 그 반지를 끼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주인공이 이 남편을 죽이게 되는데 정당방위잖아요. 근데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나 자신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대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맞았거든요. 구타도 했었거든요. 노예처럼 살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엔딩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반지가 지금 빠진 장면이 맨 끝에 나오죠. 결국은 구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엔딩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 구속의 네. 상징인 반지를 반지였었죠. 화장실에 놓고 내리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저도 직업병인 게 안 네. 내려갈 텐데 처음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복선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 보면서 복선이구나. 사모님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이런 장면이. 근데 전반부의 장면에서 썼던 것들이 후반부의 장면에서 꼭 연결을 해서 장치를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찾아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야. 근데 이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다른 영화에서는 너무 사랑스러운 역할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프리티 우먼이라면 그렇죠. 그 음악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줄리아 로버츠를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그 프리티 우먼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연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 연기력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느꼈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고 숨은 그림 찾기 할 수 있는 영화여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작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은 어저께 봤으니까요. 9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를 2015년도에 본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강박관념을 가진 그 남자가 이제 죽는 장면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순해요. 그래서 2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졌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든 거예요. 그런 예, 부분도 몇 번의 있겠군요. 복선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혹시 방탄조끼 입고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거 큰일 났는데. 스타워즈를 너무 보셨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네. 어떻게 보면 인간 심성이 좀 네. 강팍해지고 복잡해지고. 메말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 그런 것도 이 느꼈어요. 영화의 끝에서 정리가 끝났는데 사실은 이 영화와 전혀 반대되는 배경으로 영화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네. 끝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가위손이라고 하는 네. 영화의 몇 컷을 제가 좀 예. 찍어봤는데 맨 오른쪽 위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멀리 있는 그 에드워드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그 마을이거든요. 에드워드가 사는 성의 밑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마을을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글쎄. 너무 조금 똑같은 약간 집에 이상한데? 예 똑같은 잔디에 펜션 같고. 네네네. 근데 사실은 밑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에드워드가 사는 그 기형의 손 모양의 손에 막 가위가 여러 개 달리고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보다 여기가 굉장히 삭막해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옆에서 막 소문을 내면 이미 그 사람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정이 없고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을 못 하고요. 그런데 그 공간은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에드워드라고 하는 기형의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사는 성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아까 자연. 그 영화와 전혀 반대의 네. 공간이 보여지는 게 이 그러네요.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그 영화의 딱 이거다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공간이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달라요. 그런 수도 저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위손 8번 봤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뭐 미용사 아니,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아침에 조조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때 저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 좀 해볼까 해가지고 대본을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든지 네, 열심히 근데 하시는 몇 번을 분이세요. 보니까 이전에 못 봤던 게 또 보이고, 보이죠? 예, 네. 또 보이고 계속 새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복의 네. 힘이죠. 지금도 새로운데요, 근데. 저는 인셉션 영화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네. 아직도 5번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습니다. 찔기신 두 분이시네요. 네, 아유 영화 이야기 두번 듣다 보기 보니까 싫던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자 조원용의 건축톡톡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조원용의 건축톡톡 김규린 건축사님 모시고 영화 속 건축 이야기 4부에서 계속합니다. 방금 3부까지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셨죠? 요즘 깜짝 놀란 게 이 건축이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도 이런 잔재미를 만들어내고 확 다른 그렇죠. 이 흥분을 주는 네. 거를 설명을 듣고 나면서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 속의 건축 이야기를 들어도 되게 재밌는데요. 예, 우리 김규린 건축사님은 본인의 삶이 영화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정말요?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기는 쉽지 않으실 영화 텐데. 같은 삶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들려주세요. 좀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사실은 제 지론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삶 자체가 이미 영화인데 맞아요. 왜 사람들은 영화처럼 살고 싶어 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건축 안에서 영화를 찾아본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건축은 삼박자라고 해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 시공사, 그리고 건축 주라고 하죠. 이 세 사람이 삼박자가 맞아야 진짜 훌륭한 건축물이 나와요. 근데 시공사가 삐그덕하거나 건축주가 나는 여기가 보니까 이 건물이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재미없는 건물이 나와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건물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세 개 다 해보자. 건축주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게 제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영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저희 건물 짓는 기초 위에 첫 번째 벽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건물들이고요. 제가 사는 곳이 충남 보령 머드 축제로 유명한 예, 예.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시가지가 생기다 보니 구시가지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어서 땅값이 그런 데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터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건축 이야기를 어떻게 심어볼까 하다가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게 완성된 저희 건물이에요. 청허루라고 되어 있죠. 건물 이름입니다. 멋있다. 근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진짜요? 네. 이따가 친정 아버지가 필체로 써주신 한자가 나옵니다. 이 건물 안에 숨어 있어요. 맑을 청 빌허 루강두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있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설계하고 시공하고 내 안에 제가 그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지어볼까 많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건축사가 되면 이런 집을 져야지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 집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그리면서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그리고 있고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의 곳이 나면서 벌써부터 그때 뭐 네. 조짐이 보였네요. 네, 그래서 드리는 순간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안에 동화되어 있는 걸 느꼈죠. 그래서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은 사실은 원래는 김향이었습니다. 근데 개명을 했거든요. 향이야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했지? 이러는데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 앞에 나가서 설명도 참 못하는 아이였어. 손 들어서 너 누구 나올래 하면 절대 손을 안 들던. 근데 제가 거기 앞에서요. 10분, 20분을 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집 이야기를. 그래서 선생님 너는 건축사 되면 되겠다. 건축가 되면 되겠다. 이런 거서 그때는 건축사가 뭔지 건축가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건축을 꿈을 꿨어요. 그렇네요. 몇 학년? 중3. 중3. 네. 선생님의 역할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 강단에 서면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때 저한테 그거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영화 속에 보면은요, 2층 하얀 집, 다락방, 넓은 마당 이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 시내 한복판에 사무실 건물을 지면서 그렇죠. 지을 수 어렵죠. 있을까?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게 완성된 이 건물인데요. 네, 아까 예쁘네요. 밤의 건물하고 많이 다르죠. 예. 여기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찍었어요. 바로 건물 앞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예. 정문이 있네요. 운동장 정문이고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멀리 저희가 시내 한복판에 바다하고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저 꼭대기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4층 정도까지만 질 생각이었는데 바다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올렸죠. 근데 좀 버겁기는 해요, 저 건물이. 그래서 올려진 건물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에 앉혀질 건물이고 이미 갖춰진 건물이고 도시에 그 다음 이어질 건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펼쳐나갈까 이 지역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소도시잖아요. 뭐 대도시 가면은 보이는 건물들이 너무나 멋있는 건물들이 잔뜩 한데 시골에서 건축물을 통해서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죠. 대단해.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건물의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컨셉으로 들어간 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 1층에 엘리베이터 가기 전에 이런 물길을 건너요. 근데 이제 밤에는 저기 부연이라고 해서 띄워놨는데 예.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로 운동장 앞이잖아요. 와서 물장난을 쳐요. 신기하거든요, 이 건물이. 이게 이상한 건물이 하나 생겼어. 저 노란 거 여기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저 노란 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물이 있단 말이죠. 애들이 첨벙첨벙 놀기도 하고 사실은 그걸 노렸었어요. 근데 이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물은 빼놨는데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야기의 촉매제 아이들한테 좀 끌어 들어오게 시키기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냈던 공간이고요. 다음 장면은 이게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여는 순간 바로 외부예요. 그래서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 마당을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당에 겨울이 되면 눈이 쌓여요. 저렇게. 저런 거 테라스네요. 좋아요. 예. 좋죠. 층마다 저런 마당이 있어서 저 눈 발자국 제가 내고 사진 찍은 예, 거거든요. 예. 예, 눈이 다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손님들이 그래. 아우 추워 여기 좀 막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느끼라고 하는데 왜 막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그 앞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뭐 흡연도 하고 친구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가 다시 외부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그냥 이렇게 딱딱한 건물만이 아니라 어릴 네. 때 꿈꿨던 그 마당이 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쵸? 아까 제가 퀘스천 했던 것들을 그렇죠. 다 이 건물에 넣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이게 다 지금 보통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완전히 실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실내에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접어들 때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네, 네. 갖추어라라는 각 층의 마당을 준 거예요. 네, 안과 그런 의미고 밖이 있네요. 예, 예. 계속 공존하면서. 네네. 다음 장면은 이게 이제 맨 꼭대기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는데 한 층은 엘리베이터를 안 넣었어요. 네. 그리고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방에 저기 살짝 보이는 곳이 이제 그 아빠가 만들어주신 청어루라고 하는 한식 방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방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이면 자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많죠. 예. 그러네요. 빵빵 뚫린 저 벽돌은 사실은 시내 유통이 되는 벽돌이 아니에요. 자체 예. 제작된 벽돌입니다. 아하. 그런 저 것 같아. 구멍 하나하나가 벽돌 2개, 한 장에 구멍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지 작업을 하죠. 자체 건축위에서. 제작을 했어요? 네, 자체 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도료는 페인트를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는 이제 네. 아이들을 통해서 막 칠하라고도 아, 했고요. 네네네. 예, 구멍구멍에다 색깔별로도 네. 칠해서 빛에 의해서 색이 다양하게 네. 보여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지금 마당이 저기 운동장 마당이 저희 마당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유, 멋지네. 요게 지금 아까 맨 꼭대기층에 물이 담겨진 아까 그 키아누 리브스가 서 있는 그 물의 공간은 전혀 다른 물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완전 다르죠. 네. 1층에 들어올 때 그 물과 이 물. 예. 예, 연결을 그거에서 시키고 싶었어요. 수미상관법. 아,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저 좌측에 위에 그 위에 루바를 통해서 빛이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네, 좌측 네. 저 위쪽이요. 예. 그리고 그 문에 있는 게 물빛을 통해서 또 문이 연결이 되죠. 아하, 그러네요. 그죠? 네. 이게 저 방에 들어가면은 대천해수욕장 바다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섬들까지 맑은 날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방의 이름을 아버지가 청허루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직원들하고 뭐 심란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잠깐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 네. 직원들이 야근하다 쉬기도 합니다. 자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아버님이 혹시 네. 어떻게 같은 건축을 아니요.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샌님 그 아버지세요. 공무원이셨고요. 지금 퇴직하셔서 서예를 배우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글을 주실 수가 있으셨지요. 다음 공간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 건물 안에 사실은 창문을 좀 천장까지도 뚫어놨었고요. 색깔도 보라색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선 창문도 사선으로 꺾어진 창문을 그러네. 주어서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아까 그 벽돌에 네.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벽이에요. 근데 근데 이것도 운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옆에 바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꼭 교회 건물에 담친 것처럼 표현이 맞아요. 됐죠. 네. 그러니까 주변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저희가 선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이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네, 청어루입니다. 청어루. 네. 거기가 이제 한식방처럼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료를 깔고 봄, 여름, 가을 3배 보료예요. 다락방이네요. 예. 아까 제가 퀘스천했던 다락방도 여기 있죠. 그쵸. 마당도 네. 있죠. 예. 예.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집무하고 있는 공간이 저 맨 좌측에 하단에 있는 집무 공간이고요. 거기에서 바다가 보이는 그 석양을 보는 뷰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이쁘죠.
네, 정말 좋네요. 와, 뭐 엽서에나 나올 뭐 만한 서해 바다 네, 쪽이죠. 네, 저기. 그렇죠. 네. 서해안 쪽이죠. 황혼 무렵. 그리고 저 오른쪽에 모형이 있잖아요. 저 모형이 저희 건물 지어질 때 제가 만든 모형이거든요. 직원들이랑 저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 그 저게 공간, 모형이군요. 예, 네네. 모형을 그대로 지어놓은 게 아까 그 건물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청어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감동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이게 한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좀 짓다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굉장히 시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물이라고. 이게 왜 이 건물이 여기에 와 있지? 청담동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칭찬인가 욕인가? 뭐 이랬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고 그 호기심이 사실은 그 전에는 설계를 맡기면 여기는 요렇게 해주세요, 저긴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왜 내 집은 그렇게 안 지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는 그 지역에 그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시골은 본 것에 자기가 믿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전달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설계하고 시공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건축주가 좋은 집이라는 간판이 달고 싶대요. 그래서 간판을 디자인해서 아예 줬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간판 디자인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건축주와의 만남이에요. 이 건축주가 보령에서 이제 땅을 샀는데 설계 사무실을 찾고 있었대요. 근데 수없이 많은 설계 사무실을 돌았는데 건축사 사무소. 네, 건축사무실 제가 8번째인가 왔던 건가 다 대화를 하고 돌아다녔나 봐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네. 7.8기다. 네. 근데 저희 사무실 거의 마지막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인터넷으로 좀 조회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저희 오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바퀴 삥 둘러보시고서는 알아서 해주세요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 완전 신뢰가 탁 네, 생겼나 네. 보다. 근데 그 건물을 통해 제 건물을 통해서 이제 신뢰를 얻어낸 것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제가 자금이 굉장히 적으시대요. 그럼 그 자금에 맞춰서 건물을 설계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자재를 쓰지 않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블랙 화이트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웨다니엘 상도 마감이에요. 드라이브도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자재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한테는 아까 이 집 안에서 그 커피 마시는 샷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 그러세요? 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다음 사진 보시면은 두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미팅 끝나고 나서 건축주가 이제 왔는데 맨 오른 위에 보는 사진을 보면 의자 2개 있죠. 네, 그리고 네, 뒤에 블랙 화이트로 모형을 만들었죠. 네. 그거 그대로 지어진 거예요. 세상에. 첫 번째 미팅 때 저거 모형을 보여드렸더니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현실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집입니다. 건물이 앞하고 뒤하고 사이에 이 계단을 넣어서 두 채가 연결된 것처럼 한 집인데 네. 그래서 중간을 비워서 마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예. 완전히 그래서 뭐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색집인데 이 집은 건축주가 다 이제 정년을 퇴임을 하시고 두 부부가 내려와서 여생을 보낼 집인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작은 집의 컨셉이 사실은 블랙 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은 문제거든요. 작은 집을 짓는데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굴조 다 끝났는데 다음번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난 공간이 하나가 나와요. 이 집은 이제 평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건축주 한 분이 드럼을 치신대요. 근데 그 드럼을 치시는 남편분이 아내하고 이제 공간 싸움을 한 거예요. 네. 이 방을 넣으면은 거실이 작아지고 남편이 양보 안 하고 아내도 양보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드럼실을 들어 올렸어요. 거실에서 들어 올렸어요. 붕 띄웠어요. 네. 그래서 그 드럼실에서 본 뷰예요. 이게 사진 찍은이에요. 그렇구나. 네, 예, 드럼실 양옆에
드럼을 치면서 아내가 요리하는 것도 보고 거실에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그 뷰거든요. 그 드럼실 하부 층고는 그건 한번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면 그게 나와요. 좀 드럼실을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올려서 이게 내려와 있으면 그 와이프가 쓰는데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해 보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죠. 아래를 아내가 쓰고 계세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내가 그 안에 제가 더 아늑해 보이겠어요.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안쪽이 CD를 꽂아 놓으셨어요. CD를 꽂고 거기 안에서 음악이 안쪽으로만 전달이 돼. 굉장히 음향 시설이 좋은 음악실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그냥 자신만의 동굴이 만들어진 셈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게 건축주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어진 집이라 제가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건축주가 또 쇼파며 이런 것들이 저랑 컨셉이 너무 잘 맞았어요. 쓰시던 거 가져오셨는데 꼭 맞춘 것처럼. 그래서 이색 집이 탄생을 했습니다. 완전, 다음 사진은요. 이 집 그 내부 가구를 제가 칼라를 다 디자인을 해서 아예 넣은 거거든요. 장 같은 경우도 이 집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아예 넣었던 그 공간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마지막에 건축주하고 웃는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싸우거나 아니면 아주 애인이거나 아니면 왼수가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저희 현장 소장이거든요. 저희 직원이고 건축주세요. 웃으면서 있는 저 장면을 보는데 모든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싸그리 사라지는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 맞습니다. 하시니까. 네.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제 시공만 한 건데 좀 이 말씀을 드려도 뭔데 부여에 보면 휴유장이라고 있어요. 전 문화재 청장님 유홍준 교수님 집을 제가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의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공만 했던 프로젝트인데 남이 설계한 걸 시공을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간단하게 그 시공 과정들을 했던 사진을 그냥 캡처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빈 땅이에요. 빈 땅에 측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 같은 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옮기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건축주하고도 이제 그 맨 처음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래서 기초 치고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장 직원들이 그때그때 했던 과정들을 제가 다 찍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건축자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사실 이 현장을 작은 주택 하나 지면서도 수없이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도 다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했다가도 뒤돌았으면 다 고쳐놓고 소장님 와서 봐주세요. 그러면 또 내 막걸리 한 잔 사가지고 들어가서 얼굴 풀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레미콘 치고 나면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을 통해서 지금 다음 사진 계속 넘어가 보시면 완성이 눈도 오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가 와서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제 셀카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최종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그 뿌듯하실 과정이 것 같아요. 바로 영화입니다. 그치. 우리가 영화라는 거는 굳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안에 제가 주인공이라 느껴지면 그 순간 영화가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하시는 동안에 좀 힘들어하셨던 때 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한 적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 이렇게 힘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네. 이미 얘가 탄생이 그렇죠. 되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부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진행하는 저부터 제일 부럽네요. 우리 건축사님들 중에서도 부러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건축사님들이 50대 전에 자기만의 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집 특히. 근데 우리 김규린 건축사님은 벌써 40대에 저런 그 소위 인생의 업적을 잘 만들어 두셨던 것은 아마 지금 영화를 통해서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섬세하시잖아요. 그 섬세한 감성들을 잘 뽑아서 자기 것에 그렇게 실어 놓으니까 지금 사실 명망이 높으신 건축사님들이 그분들의 집을 지어달라라고 우리 김건축사님한테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좋겠어요. 지금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구나라고 저도 느끼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재밌게 이야기를 잘 들었죠. 오늘 조은용의 건축 톡톡에서는요.
김규린 건축사님을 모시고 영화 속 건축 이야기 그리고 영화처럼 살고 있는 우리 김 건축사님의 삶의 모습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김 건축사님 마지막으로 네. 청소년 때, 중3 때 인생의 어떤 좋은 계기를 받으셨던 것처럼 네네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과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한 말씀, 당부 말씀 해주시는 걸로 오늘 네네. 순서를 마칠게요. 글쎄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하나둘씩 완성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완성이 사실은 시작이 없으면 절대 완성이 없거든요. 근데 시작조차 하지 않고 모든 걸 영화처럼 꿈을 꾼다라는 거는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좀 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 시작이 가능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슴 뛰는 거, 그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건축을 전공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과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몰래 자퇴를 하고요. 다시 건축가로 가서 지금 현재 제가 좋아하는 건축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하려고자 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을 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영화 속에 자기가 이미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5회 조원용의 건축 톡톡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